안녕하세요. 캐드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같이 캐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 일단 1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할 자격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또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알아볼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가 자격 시험을 응시할 때 이 자격증 시험이 어떤 건지 알고서 학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 캐드가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취득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또 이 캐드라는 게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도의 기초 1번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의 기초에 대해서는요. 제가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계속 설명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정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강부터는 실습이 포함이 될 텐데요.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학습 준비 단계와 또 오토캐드를 시작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캐드 실무 능력 평가 자격 안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래 항목을 보시면 일단 이 자격 시험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 시험에 대한 정보랑 진로 및 정마 그리고 시험 보기 화면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드 실무 능력 평가라고 하는데요. 얘는 캐드 어빌리티 테스트의 약자로 CAT 시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CAT 시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CAT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 중인 민간 자격 시험이고요. 도면 해도 그리고 형상투상에 대한 지식이랑 기술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식적인 측면은 필기시험을 보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필기시험은 없고 기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나 응용 능력을 실기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도 실기로 평가를 하고 기술적인 측면도 실기로 평가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우리가 배울 오토캐드에 대한 프로그램 운용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손 제도로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캐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드는 반드시 필수 소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험 정보인데요. 캐드 실무 능력 평가, 즉 CAT 시험은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1급은 2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험이라서 2급부터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먼저 2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이 나뉘어요. 그래서 모형 공간은 우리가 객체, 도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을 작성하는 공간이고 도면 공간은 단 한 장의 종이를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 공간에서 객체를 작성하고 도면 공간에서 한 장의 도면을 만들고 이거를 출력 설정까지 하는 시험이 2급 시험이에요. 출력 설정까지만 하고 실제로 출력은 하지 않고요. 이 도면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 시험의 경우에는 총 3가지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템플릿 파일 안에 3D 모형이 제공이 돼요. 얘를 도면에 맞게 형상 편집을 해서 최저값 측정하고 이 도면 파일을 2D로 또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문항은 그냥 도면을 보고 3차원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90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2012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거는요. 각 고사장이나 지역센터로 별도 문의를 주셔야지만 되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 합격이고 감점제로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왜 치러야 되는지
그 진로 및 전망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 건축, 전기 등 제조업 기반의 실무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 오토캐드예요. 왜냐하면 3차원 설계에 대한 거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20년까지도 갈 수가 있고. 하지만 이 2차원 도면에 대한 거는 오토캐드로 쭉 해왔고 이거는 3, 40년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격 취득 후에는 개인의 전공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공이 기계, 건축, 전기가 아닌 분들도 이 시험을 많이 응시하세요. 그 이유는 회사에서 경영지원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죠. 줄여서 경리라고 하는데요. 그분들도 많이 캐드 시험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전공자를 뽑으면 좋겠지만 그 전공자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치수를 기입하거나 객체를 조금 옮긴다거나 하는 단순 작업이요.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경영지원부 소속의 직원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또 제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도 이런 회계 관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자격증이 하나쯤 있어야지 좀 더 취업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화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어도비 PDF 리더가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 창 안에서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보실 때는 우측 상단에 템플릿 파일 받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도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파일 안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파일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동으로 실격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면 되겠고, 이 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템플릿 파일 받기 버튼 위에 응시 방법 안내가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시험에 대한 진행 방법, 가이드,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파일을 제출하실 때는 DWG 파일이라고 오토캐드의 고유의 포맷이 있는데 그걸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답안을 제출하는 거는요, 수정해서 제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 시험은 정말 내가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하실 때 시험 종료 버튼 누르셔야지, 그렇지 않고 시험 종료 버튼을 바로 눌러버리시면 다시 수정 제출이 불가능하세요. 이 점 꼭 유의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의 기초 부분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삽입해서 강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고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도면을 보고선 당황하지 않고 이거 그때 잠깐 들었던 건데 어떤 거였지 하고선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란 무엇인가 라고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도는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제작자한테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선, 문자, 기호 등 주석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손으로 이 작업을 했는데 CAD라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손제도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다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는 기초 학문을 기초제도라고 하고요. 이거는 기계, 건축, 전기 등 공통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지원 설계란 컴퓨터를 통해서 제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설계나 또는 디자인 개념을 하는 것 전부 다 C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전부 다 CAD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하면 전부 CA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창작 활동을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D가 왜 필요하냐?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계, 건축, 전기 등 실무에서 이 CAD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많은 학과들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기초 소양으로 자리 잡아서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로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손재주를 버리고 이제 CAD가 도입된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도면 작성이나 수정 등 설계 작업이 용이해졌기 때문인데요. 즉, 작업 효율이 증대했어요. 어떤 작업 효율이 증대를 했냐면 도면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제작자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거 제작 못합니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설계자는 제작이 가능하게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을 하려고 하면 손으로 제도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각종 도구들, 뭐 직각자, 삼각자, 모형자, 뭐 T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그렸는데 수정을 해야 돼요. 또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만큼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컴퓨터로 하게 되면 이 작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작업 시간이 감소하고요. 이 설계 작업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또 비용적으로도 감소가 되고 또 불량품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어지겠죠. 즉,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D를 배우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있는데요. 그게 산업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산업표준은요, 제품 생산 방법에 대하여 형상, 규격, 성능, 시험 등을 통일화해서 이 규격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해라, 제조해라, 서비스를 안내하라 라고 정해져 있는 규격이에요. 이 산업표준은 국가표준이 있고 국제표준이 있습니다. 국가표준은 한 나라가 국가규격기관을 통하여 국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로 제정된 규격이고요. 국제표준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표준이 있고 표준이 다르다면 해외에 있는 업체한테 내가 도면을 제공했을 때 그분들은 이 도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국제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산업표준 규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코리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라고 해서 KS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의 표시를 보면 뒤에 KS라는 걸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는 IS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규격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라별 규격이니까 나중에 해외 제품을 구매했을 때나 한국 제품을 구매했을 때나 한번 뒤에 상표를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산업표준, 즉 KS의 분류 체계를 볼 거예요.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그리고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기술적 공공 기준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에 규정하는 모든 표준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KS는 또 안에서 세부 항목이 나뉩니다. 기본 부분 A부터 정보 부분 X까지 총 21가지가 있고요. 본인의 전공 또는 제공한 서비스, 뭐 제작품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규격의 문자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도의 기초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KSA나 KSB 그리고 KSCD 이 정도까지가 거의 기초적인 게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규격이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어떤 규격은 폐지가 되고 어떤 규격은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분산되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 규격에 대한 거는요, 한국산업표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건데요. 도면을 작성할 때 이 도면의 크기나 양식 같은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면의 크기는 제도 용지 규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제도 용지의 비율은 가로 세로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즉 A0, A열에서 가장 큰 용지가 A0라는 용지인데요. 세로 가로 크기가 841 곱하기 1289mm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밀리미터 단위의 가장 큰 종이를 절반으로 접었을 때 그게 A1 용지예요. 그리고 이 A1 용지를 또 절반으로 접었을 때가 A2 용지, 또 A2 용지를 또 절반으로 접었을 때가 A3, A3 용지에서 또 절반을 접었을 때가 A4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A열 규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꼭 A열 용지가 아니더라도 B열이라던가 내가 이렇게 제공할 도면 용지에 크게 맞춰서 도면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면의 크기를 정했다면 그 도면 안에서 또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용지 크기 안에서 윤곽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윤곽선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우리가 도면은 파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출력해서 제작자한테 전달되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그 제작을 했으면 나중에 조립해서 또 가이드로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윤곽선의 용도는 도면 안쪽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가 조금 찢어져도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는 용도고요. C랑 D 부분이 규격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규격을 따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규격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하지 않을 때랑 철할 때랑 다른데 철을 한다는 거는 파일철을 뜻해요. 그러니까 도면을 출력을 해서 종이로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되고 어떠한 파일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글을 쓸 때 얼마만큼 공간을 띄워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양식인데요. 여기에 윤곽선, 표제란, 중심마크, 재단마크, 그리고 구역 표시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어느 정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식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조금 크기가 다르거나 위치가 다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곽선, 이 안쪽에 종이 안쪽에 큰 사각형, 얘를 윤곽선이라고 하는데요. 도면 안쪽의 내용이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굵은 선으로 작성을 하고 가장자리가 찢어져서 내용이 훼손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가 표제란인데요. 이 표제란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제작할 제품이 무엇이고 누가 설계를 했고 이런 정보들이 다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 제목, 도면 번호, 그리고 소속. 이 소속은 이 도면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작성됐고 투상법은 어떤 투상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비율은 어떻게 되고 제도 및 승인자의 서명과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표제란 근처에는요. 표제란에 바로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부품란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제작할 도면의 제목이 있는데 이 도면 안에 어떠한 부품들, 어떠한 도면들을 내가 제도를 했고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BOM이라고도 하는데요. 풀네임으로는 Bill of Materia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부품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품명, 규격, 재질, 수량, 특이사항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수정을 했을 때도 몇 번 수정을 한 도면인지 이런 것도 다 표기가 되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심 마크인데요. 이 도면을 출력해서 도면을 정리하고 보관하고 이런 편의를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단 마크인데요. 만약에 제가 A4 용지에 도면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좀 더 큰 종이에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종이를 잘라낼 때 어디서 자르는지 표시해주는 마크가 재단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출력된 도면을 규격에 정한 크기, 그러니까 용지 크기로 자르기에 편리하도록 보조선을 표시한 것이 재단 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구역 표시가 있어요. 가로에는 뭐 A, B, C, D 있고 세로에는 뭐 1, 2, 3, 4 이렇게 적혀있는 구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표시하는 이유는 좀 더 내가 보기 편하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기입하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표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심 마크랑 재단 마크는 CAT 시험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윤곽선이랑 표절하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학습에 준비를 해볼 건데요. 학생이나 교사분들은 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30일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센스 인증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오토데스크 교육 커뮤니티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육 커뮤니티 접속은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학생 및 교사 인증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로그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로그인하기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하기 해서 직접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오늘 나 오토캐드가 처음이다 하신 분들은 계정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본인이 학생이거나 교사인 경우에는 여기서 계정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냥 계정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 같은 교육용 액세스 가져오기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는 내 소속 국가, 교육 역할, 기관 유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기관을 검색을 할 때 그 기관이 검색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교육 역할은 교사면 교사, 학생이면 학생, IT 관리자면 IT 관리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 성, 그리고 전자메일이랑 암호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자메일이 로그인하실 때 사용할 계정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암호는 반드시 8자 이상의 문자가 포함된 번호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학생인데 학생에서 학교에 IP 주소에 이메일 주소가 있다 하면 그 이메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더 인증 조건이 편리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학교 이메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학교 IP로 계정이 있다 하시면 그 계정으로 하시고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일부 중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이런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개인의 이메일 주소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관동에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계정 작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한 전자메일로 메일이 한 통이 날아올 거예요. 이 메일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 유효한 이메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다시 뒤로 가서 계정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전자메일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계속해서 인증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이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안 나타난다 하면 아래에 링크가 있잖아요. 저 링크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아직 인증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기관의 이름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밑에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학교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래에 학교를 찾을 수 없으니까 우선 버튼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버튼에서 학교를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 및 예상 졸업 날짜. 그래서 졸업 날짜는 아직 졸업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 일자를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캠퍼스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뒤에서 아직 인증 절차가 남아있는데 거기서도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조금 잘못 입력했더라도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면 교육 커뮤니티 설정이 완료가 됐다 하고 계속 버튼 누르면 아까 교육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로그인하기 했잖아요. 로그인 된 상태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저희가 정말 이 학교의 학생인지 교사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이메일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네, 아래쪽에 있는 국가나 기관 유형, 그리고 교육기관의 이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이름을 내가 좀 잘못 입력했다, 캠퍼스가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화면인데요.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추가 정보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 너 재학 중인 학생이니 또는 재학 중이신 교수하고 계신 교수님이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메일 주소로 하게 됐다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 학교 사이트가 새 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인증이 돼요. 그런데 개인 이메일이고 이 로그인으로 내가 증빙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새 창이 열린 거는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귀하는 로그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문서 업로드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교육기관 단일 로그인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증빙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가면 권장 문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학교 성적표도 있고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즉 성적 증명서라던가 아니면 학생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원증 이런 것들,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PDF, JPG, PNG, GIF 이 네 가지 확장자 중에 하나를 저장을 하셔서 표시된 여기에서 찾아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토데스크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인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업무량이 밀렸다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14일까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14일이 지나도 인증이 안 된다 하면 다시 한번 재인증 절차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 IP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문서 업로드로 증빙 자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내서 바로 인증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1년마다 갱신해서 졸업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생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받는 게 학생이라면 또는 교수님이라면 그게 좋겠죠.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30일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습 준비로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교육용 라이센스 인증받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교육용 라이센스가 바로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업일 기준 최대 14일이 소요가 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14일 기다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안내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료 체험판을 설치하든 아니면 인증받아서 설치하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작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요.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계정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무료 체험판으로 사용하고 있다가도 라이센스 승인을 받으면 바로 라이센스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며칠 남은 이런 게 바로 사라지고 에듀케이션 라이센스로 변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설치할 오토캐드 제품으로 접속을 하면 무료 체험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바로 위에 보여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안내되어 있듯이 무료 체험판 사용해도 계정이 업그레이드 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는요. 비즈니스, 교육, 파일 뷰어 이렇게 세 가지 선택 항목이 있는데 학생이나 교수님이어도 비즈니스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교육을 클릭을 하면 다시 교육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인증받으라 이런 과정을 다시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즈니스로 선택을 할 거고요. 다음 버튼 눌러줄게요. 그리고 오토캐드는 산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맥인지 또는 윈도우인지에 따라서도 설치하는 이런 항목이 다르죠. 내가 맥이다 하면 맥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부분이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윈도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맞게끔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뭐 일렉트로니칼이나 맵3D 이런 것들은 전문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툴이 포함된 오토캐드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오토캐드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전문화 툴셋이 포함된 다른 오토캐드가 필요하다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요. 체험판 사용 목적이나 산업 분야, 역할 필드, 작업 레벨 필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학생이나 교수님이더라도 이게 비즈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가장 나한테 비슷한 항목을 선택해서 다음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음 버튼 클릭하면 자 이제 기업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를 입력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 거주국가, 국은,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나 교수님은 그냥 학교 정보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 정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우편물이 날아오거나 개인정보를 이렇게 침해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정보의 수집 단계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 무엇인지, 몇 비트인지, 한국어인지 아니면 영문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저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지금 2023 버전이 최신이기 때문에 2023의 한국어 제품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무료 체험판의 경우에는요. 버전 선택이 없어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밑에 있는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수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 수락까지 눌러주셔야지만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할 건가 라고 되어 있고 설치 버튼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2강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꼭 사전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시작하기인데요. 이 시작하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고 또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2023 버전인데 이 버전을 사용하다가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어떤 패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진행하는 업그레이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템플릿이라는 거를 또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시험 볼 때 템플릿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의 템플릿을 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설치를 하고 제품을 실행을 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무료 체험판으로 시작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라이선스가 보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업그레이드는요. 우리가 시작하기에서 오토데스크 폴더를 보면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이라고 실행 파일이 있어요. 또는 우측 하단에 지금 실행 중인 파일 목록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데스크탑이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업그레이드할 파일 목록을 왼쪽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현재가 최신 버전이신 거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종료하시고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 누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권한, 허용, 비허용 이런 선택창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처음 보이는 시작하기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파일을 열고 또는 내가 새로 시작할 템플릿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기능이 어떤 게 업로드 됐고 공지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내가 오픈했던 도면 파일이 어떤 건지 그 파일을 바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홈부터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는 이 시작 홈에서는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이 메뉴는 리본 메뉴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비활성화 상태고요. 여기서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ACAD라고 하는 이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도 버튼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메뉴라고 하는 버튼이고요. 얘를 클릭해서 파일을 오픈할 수 있고 또는 새로 만들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기 화면은 이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인터페이스로 넘어갈게요.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앞에 시작하기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넘어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1번 응용 프로그램 메뉴라고 되어 있죠. 이 1번이 왼쪽 가장 위에 있는 ACAD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고요. 이 이미지는 제가 뒤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 바로 우측에 있는 여기 있는 파 여기를 신속 접근 도구막대라고 해서요. 파일 열기, 저장, 새로 만들기 이런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 신속 접근 도구막대입니다. 그리고 홈부터 아래쪽에
메뉴들,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또는 관리할 때 필요한 작업 명령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작이랑 뭐 드로잉 1 하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파일 탭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면을 열면 열수록 그 도면이 파일 탭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난 칸이 있는데 이 네모난 칸은 명령 윈도우라고 해서요. 우리가 리본 메뉴에서 이 아이콘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나 명령어를 입력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콘보다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작업을 하라고 저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정말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 명령 윈도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명령 윈도우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버튼들, 여기 있는 버튼들이 상태 막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 버튼들이고요. 이 기능 버튼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여기 주사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얘는 뷰 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캐드 자체는 사실 2차원 도면을 그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2차원 도면도 작성하고 3차원 모델링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안에 공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공간의 방향을 제어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기 있는 길다란 바가 탐색 막대고요. 이 도면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라던가 화면의 확대 축소 그리고 회전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 저는 이 오토캐드에서는 마우스라고 안 하고 그래픽 커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십자 모양의 네모나게 표시가 된 거 얘를 그래픽 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확대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HAD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메뉴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그리고 내보내기, 가져오기 등 파일 관리에 필요한 명령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확장해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토캐드의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자 회사나 기업이나 필요에 따라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기본 설정, 스타일 등 저장된 양식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번 도면을 작성할 때마다 기본 설정이나 스타일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설정들이 저장된 양식을 저장해 놓고 그 양식을 불러와서 그 안에서 바로 도면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템플릿이라고 부르고요. 템플릿 변경하기는 새로 만들기를 확장해 보시면 아래쪽에 템플릿 찾아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꿔서 실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지금은 기본적인 템플릿이겠죠. 그래서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어떤 템플릿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AD named flow style이라고 있어요. 그냥 named flow style이 있고 named flow style 3D가 있습니다. 두 개는 같아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ACAD named flow style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단위가 영국식 단위예요. 그 영국식 단위가 무엇인 거냐 하면 인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잴 때 인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각도나 뭐 도분초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SI 치수 기입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ANSI가 무엇이냐면 저희 앞에서 잠깐 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산업규격의 약자였죠. 근데 무슨 산업규격이냐면 이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식 치수 기입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등 플로 스타일을 사용한다. 또는 가로치고 초기 등각 투영부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가로는 3D에 있을 때, 내가 선택한 템플릿이 3D일 때는 3차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각 투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등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향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한 번에 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CAD 또 가로하고 3D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CAD에서만 끝나면 영국식 단위를 사용하고요. 똑같이 ANSI 치수 기입 설정을 하고 틀린 것이 색상 기반의 플로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이게 색상 기반이 무엇이고 그냥 명명된 플로 스타일이 무엇인고의 차이가 있다면 이 도면을 작성할 때 저희가 또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얘를 출력했을 때 얘가 색상인지 아니면 흑백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ACAD, ISO라고 되어 있고 똑같이 네임드 플로 스타일 3D가 있어요. 자, ACAD 뒤에 ISO가 붙었습니다. ISO는 제 앞에서 국제표준화 기구의 단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터법 단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국제표준화 기구 자체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터법을 사용하고 ISO 치수 기입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명명된 플로 스타일을 사용한다. 그리고 3D가 붙으면 등각 투영부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ACAD, ISO, 3D가 있죠. 마찬가지로 ISO가 붙었으니까 미터법이고 또 ISO 치수 기입 설정에 색상 기반의 플로 스타일을 사용한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밑에 4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템플릿이 무엇이냐면 튜토리얼인데요. 튜토리얼도 I, 아크가 있고 I, MFG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건축 설계를 할 건지 기계 설계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아크는 아키텍처의 약자고요. MFG는 매뉴팩처링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건축, 매뉴팩처링은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에 I가 붙었습니다. 이 튜토리얼 템플릿은 앞에 I가 붙었는지 M이 붙었는지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I는 인치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I예요. 그래서 영국식 단위가 저희가 길이를 잴 때 인치 단위 사용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I, 아크랑 I, MFG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밑에는 튜토리얼 M, 아크랑 M, MFG는 미터법을 사용해서 앞에 밀리미터의 단위인 이 M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키텍처는 아크, 기계는 매뉴팩처링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강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조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CAD 실무 능력 평가 자격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왜 필요하고 왜 CAD를 배워야 되고 내가 CAD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제도의 기초 1번에 대해서 학습했죠. 이 제도의 기초에서는 산업 규격이라던가 또 도면의 크기, 도면의 양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 출력으로는 제가 AR 용지를 많이 써서 AR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A0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A1 용지, A1 용지를 또 반으로 접으면 A2 용지, 또 A2 용지를 또 반으로 접으면 A3 용지, 또 여기서 또 반으로 접으면 A4 용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이의 크기 비율은 1대 루트 2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A0 용지에 594 곱하기 1289mm를 외우고 계신다면 A4 용지까지는 절반으로 나눠서 소수점을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2강부터는 실기 실습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학생이나 교사라면 라이센스 인증 과정을 거쳐서 꼭 인증받은 상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아닌 일반인 분들이라면 별도로 구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료 체험판 30일을 사용하셔라 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터페이스 말고 여기에 대한 설정이라던가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도면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능, 명령어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